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금성 류교과서 제 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어휘의 세계, 두 번째 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6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최대한 그 중요한 부분만을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휘를 어떻게 나눴냐면 어종에 따라서 고유어냐 한자어냐 외래어냐를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어휘의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휘를 또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양상이라는 단어 나왔는데요. 그 양상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휘가 어떠한 모양이나 상태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사용 양상, 사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보시면 방언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 먼저 방언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는 사투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방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역 방언과 두 번째 사회적 요인에 의한 사회 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알고 수업에 참여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1번 자료를 보고 표준어 방언에 쓰이는 상황을 알아봅시다. 1번 가를 보시면 기자인데요.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기온을 회복하여 전국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날씨를 전했고, 나에 보니까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요. 어머니 오늘 바람 많이 안 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불기는 바람이 억수로 불어서 항구에 배논 배들이 다 뒤집힐 뻔했다. 안 카나 무슨 바람이 그렇게 부는지 니는 괜찮나? 여기는 괜찮신다. 걱정 마이소.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하고 말할 때는 지역방언을 썼죠.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달을 보니까 오늘 뻗치기 하느라 수고 많았어. 내 집 앞에서 무려 8시간을 기다렸어요. 옆에 도움말에 보시면 뻗치기의 의미가 나오죠. 뻗치기 하다는 취재 대상을 만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 8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취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 방언입니다. 자, 그럼 표준어를 쓰는 상황은 어떨 때 표준어를 쓰는 겁니까? 공식적인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지역 방언을 쓰는 상황은 대화와 같은 비공식적 상황. 그러니까 지역 방언을 쓸 때는 조금 더 어떤 사람과 친근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겠네요. 친근감 있는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뭐 하는 거냐면 지역방언을 쓴다는 거예요. 사회방언을 쓰는 상황은 대화의 주체들이 서로 동일한 집단에 속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2번 다양한 지역방언의 쓰임을 통해 그 특성을 알아봅시다. 다음 자료들을 통해 지역방언이 주는 효과. 아따 반갑구만 이만. 이거 잘 안되네요. 선생님 지역방언 화자가 아니다 보니까. 나를 보니 깜빡이 좀 켜줘 유. 사고나 유. 이거 충주시 충청도 방언이네요. 다 수박이 왔어요. 달고 맛있는 수박이 왔어요. 김씨 아저씨 1톤 트럭 짐칸에 실린 수박. 지들끼리 얼굴을 부비며 하는 말. 행님아 밑에 있으니 무겁제. 미안하다 괜찮다. 그나저나 제값에 팔려야 될 낀데 내사 똥값에 팔리는 거 싫다. 내 벌건속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끼다 그자. 그래도 형님아 헤어지마 보고 싶을 끼다. 간지럽다 코 좀 고만 문대라. 그래 우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기라. 라고 말하면서 이응인의 수박끼리 라는 시를 이제 인용해 왔습니다. 다 지역방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지역방언의 효과는 뭡니까? 지역방언의 효과는 친근감과 유대감을 준다. 그러니까 친근감과 유대감을 증진시켜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주신 부분 써볼까요? 방언이 친근감과 유대감을 준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요, 그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친근감을 더욱 높여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표준어는 여러분들 표준어의 정의가 뭡니까?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러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표준어를 쓰게 됐냐면 표준어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표준어는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서울 방언, 뭐 충청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뭐 강원도 방언 이런 것들이 있다가 그 중에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만들자라고 말한 게 뭐냐? 표준어입니다. 그게 표준어는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지역방언은 원래부터 있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방언은 우리가 보살피고 이 보존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자, 2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지역방언의 특성을 이해해 봅시다.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뭐 해야 된다? 표준어를 사용하지만 대화와 같은 비공식적 상황에서 지역방언을 사용하면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형성된다. 또한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역방언을 사용하여 청중과의 친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전라도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전라도 방언을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는 전라도 청중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죠. 대다수니까. 전라도에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럼 청중과의 친근감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동북방언, 서북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사회방언의 개념과 사용 양상. 다음 대화의 밑줄치 부분과 같이 동일한 대상이 서로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엄마 얼른 맘마 주세요. 그래 맛있는 밥 차려줄게. 맘마와 밥은 둘 다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죠. 맘마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아기가 사용하고 밥은 엄마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말하는 이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번을 가볼까요? 보기의 담화 상황을 보고 성별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파악해 봅시다. 어머 내가 여기 웬일이니? 허허 많이 놀라셨습니까? 그래 많이 놀랐다 예 허허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1번과 2번의 인물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 뭡니까? 여자냐 남자냐 라고 우리가 쉽게 구별해낼 수 있죠. 왜냐하면 성별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 그 특정 성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여성 화자들은 이렇게 근데 그치 어쩜 이런 축약어를 많이 사용하고 자꾸 귀여운 어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다나 까로 끝나는 뭐 이런 게 있죠. 뭐 놀라셨습니까?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나 까의 종결 어미를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여성 화자는 친근감이 있는 어휘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대체적인 특징일 뿐이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추측한 이유를 보기의 단어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인물 1은 호호라고 쓰고 있고 인물 2는 허허라는 말을 사용했다. 대체로 호호는 누가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여자고 2번이 남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전문어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여기에 많은 가위가 있죠. 어떤 걸 드려야지 그랬더니 메이오 가위 주세요라고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번에 알아듣고 줍니다. 옆에 보시면 메이오 가위 주로 외과 수술에서 굵은 조직을 절단하는 데 사용하는 가위. 그 가위도 용도에 따라 다른데 이런 전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끼리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굵은 조직을 절단하는 메이오 가위가 아니라 다른 가위를 준다. 그냥 가위 주세요 그랬더니 엉뚱한 가위를 준다 그러면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가에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뭡니까?
가해 그림에 다양한 가위가 등장하는데 어떤 가위를 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보시면 나와 같이 가위의 명칭을 용도나 생김새에 따라 다르게 지으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전문 영역에서 섬세하고 정확하게 해당 가위를 가리킬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모한다라는 거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60쪽 가보도록 할게요. 60쪽. 자, 다음 자료를 통해 은어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지금 전문어 배웠고 은어를 또 배웠습니다. 우리 은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은어는 뭘까?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어 가부터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친일파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밀정이 들을지 모르니 작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꿩이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데 라고 말하니까 여우들이 더 날더니 참 걱정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대화예요. 대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꿩을 친일파하고 여우는 밀정인데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 나에서 이 꿩과 여우가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들끼리는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어는 뭐냐면 특정한 집단에서 자신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은어인데 이 은어를 사용하면 그들끼리는 결속력이 더욱 다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은어를 만드는 이유 왜 만들어졌습니까?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은어가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사에 대해 미치친 부분과 같이 느끼는 이유로 은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추측해 봅시다.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어를 알아두는 것도 꽤 도움이 된다. 감겼다, 삥 뜯다, 째다, 쩐다, 커버치다 등이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아이들은 판사가 자신들이 사용하는 은어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신기하면서 친근감을 갖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한다. 왜요? 친근감을 갖는 건 은어의 특징이에요. 같은 집단 내에 있는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친근감을 느끼지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밀이 새어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은어를 사용하면 결속력이 다져지면서 그 사람도 우리 집단 사람이다라는 친근감이 생기지만 우리 집단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은어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사회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봅시다. 세대, 성별, 직업, 사회, 집단 등과 같이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방언을 뭐라 그런다? 사회방언. 이거 개념 잘 정리해 두세요. 이게 바로 사회방언의 정의. 이게 사회방언의 개념, 사회방언의 정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상 어휘는 의미가 다양한 경우가 많지만 전문어는 전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게 전문어의 개념이에요. 전문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 전문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분명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어는 어떤 특정 계층이나 부류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유지하거나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말, 이게 바로 은어의 정의. 이것은 전문어의 정의. 이것은 전문어의 플러스 좋은 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61쪽 가볼까요? 다양한 어휘 양상을 이해해보자. 다음과 같은 유행어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먹방, 국방에 열광하는 이유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라 혼자 밥 먹기 싫은 사람들,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 집밥의 감성을 그리워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얼짱, 몸짱, 훈남, 외모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엄지족, 검지족, 휴대전화 사용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을 보시면 금기어와 완곡어, 금기어 천연두 변소, 완곡어는 마마, 손님 혹은 변소는 뒷간. 금기어를 말하거나 들을 때 기분을 이야기해보고 완곡어가 만들어진 이유. 금기어는 불쾌해요. 듣기 싫고.
그래서 불쾌감이 덜한 완곡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똥이라고 하지 않고 응가 그리고 뭐 웅덩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물론 똥 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 자연이 나를 부른다, 그죠? 그리고 응가하러 간다, 볼일 보러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이 금기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걸 완곡어로 바꿔서 표현하면 훨씬 더 덜 부담스럽다는 거.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유행어와 금기어, 완곡어를 정리해보자. 유행어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이게 유행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적 특징을 잘 반영한다. 이게 유행어의 플러스. 금기어는 불쾌감을 유발하여 입 밖에 얘기를 꺼리는 말. 이게 이제 금기어의 정의. 완곡어로 대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완곡어는 금기어를 대체한 말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뭐 배웠습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표준어 배웠어요. 그리고 사회방언 배웠습니다. 지역방언 배웠어요. 그리고 사회방언 배웠죠. 그리고 전문어 배웠어요. 그리고 은어 배웠어요. 유행어 배웠어요. 금기어 배웠어요. 완곡어 배웠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부분 복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